오늘 무방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무방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시장 흐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좀 분석을 드릴 건데, 시장이 어때요? 일단 오늘 장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오늘 반등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듯이 미국 증시 어제 급반등 나왔고, 그죠? 미국 증시 급반등 나왔고, 오늘 국내 주식도 올랐는데, 제가 보기엔 시장 기조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길인데도 막판까지 시장이 아주 강했어요. 막판까지 강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선물시장 모두 이제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종목들의 흐름이 강해요, 여러분들. 이거 장난 아닙니다. 시장 기조가 강력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카카오톡에도 아까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이 시장의 강세 기조를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이걸 느껴야 되고, 이 강하다라는 걸 느껴야 여러분들이 이게 위기가 아니고 기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참 그걸 어떻게 잘 느끼고 계신지 그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느끼실 수 있게끔 제가 시장에 대해 다시 한번 분석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메모하시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종목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많이 드릴 거예요. 종목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아시고 여러분 메모하시면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리 계신 분들, 자, 소리 잘 들으시면 1번 한번 부탁합니다. 자, 소리 잘 들으면 1번.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진짜 길게 안 할게요.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만 제가 간략하게 포인트만 찍고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아시고요. 방송 길게 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제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하게 설명을 들어왔듯이 방송 오래 한다고 좋을 거 없습니다. 자, 핵심적인 포인트들만 잘 찝고 넘어갈 테니까 메모하시고, 예, 그렇게 따라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한규세 한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규세 한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요즘에 TV방송에서 한큐에 대해서 한큐를 미국 증시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벌써 3일째요. 3일째입니다. 예. 지금 시장의 변수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증권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미국 증시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코로나19는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돼요. 지금 증권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만 보시면 돼요. 미국 증시만. 아시겠죠? 미국 증시 보고 뭘 봐요? 그 다음에 주도주 보고, 예. 그 주도주 안에 뭘 봐요 또? 이제 대장주를 보는 겁니다. 그죠? 이게 땡입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계좌 수익을 늘리고자 한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는 딴 거 하지 마시고요.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판단하시고, 미국 증시에 따라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가 무엇인가 라는 걸 판단하고, 그 안에서 가장 유망한 종목이 무엇인가, 요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장에서 게임 끝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게임 끝나고 분명히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미국 증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미국 증시 어제 급반등 났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다들 불안하고 무서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미국 증시 분명히 하락세는 멈출 겁니다. 잘하면 반등 가능성도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근데 어제 마감 무방 끝날 때쯤 되니까 또 뭐 나스닥 선물줘서 밀려요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셨죠? 그러니까 그러셨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으라 그랬습니다. 미국 주식 올라온 거 보세요, 여러분들. 응? 여기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미국 증시가 올라간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랐죠. 이 미국 증시의 반등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다우지수 1.6%, 나스닥 지수 2.7%, S&P 지수 2.0%. 반등폭이 그렇게 뭐 큰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동안의 하락폭에 비해서는 반등폭은 미약하긴 합니다만 굉장히 그 조정 분위기가 좀 심했던 상태에서 나타나는 반등치고는 상당히 강한 겁니다. 벌써부터 반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좀 강해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이는 거예요.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강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여기다 반등의 폭이 크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되는 거예요. 그죠? 또 한 가지는 최소한 이렇게 반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엔 바닥에 대한 공감대와 더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는 게 좋아요. 항상 나스닥 시장만 보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다우지수 같이 보시라 그랬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국내 증시도 코스피 코스닥은 방향은 같다. 하루 이틀 차이는 나더라도 방향은 같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이 많이 올라서 하락폭이 좀 크지만 다우지수는 오른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덜 밀린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우지수까지 무너지게 되면 미국 증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우지수가 직전 고점 사상 최고점에서 물량을 받고 밀리긴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제가 보면 한 27,000 정도가 강한 지선이다. 27,000선이 뭐예요, 여러분들? 과거의 저항선이었어요. 과거의 저항선. 그죠? 과거의 저항선이었습니다. 이 저항선이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지지선이 지금 여기 27,000선이란 말이에요. 여기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더군다나 재반이평선이 다 대기하고 있죠. 미국 증시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지 않아도 미국 증시는 많이 올라서 급등했다는 경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일부 현금화 전략도 한 30% 정도는 유지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는 유망 종목에 대한 저가 매집 정도는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이제 현금 비중 30%까지는 유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도 먼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는 이 구간에서 중간 바닥 하락세가 멈출 거로 보여집니다. 내일 곧바로 반등할 가능성이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잘하면 미국 증시가 오늘 저녁에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죠? 일단 미국 증시는 중간 바닥을 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루 정도는 더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곧바로 치고 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왜? 미국 증시의 상승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미 나온 재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합의점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증시가 강하게 치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조금 남아요. 그리고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백신 개발까지도 아직까지는 결과론적으로 언제쯤 백신이 만들어질지 여부도 아직은 불확실한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그것도 보셔야 되겠죠. 일단은 미국 증시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저는 급등은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가격대에서 강한 하방 경직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 지금 미국은 엄청난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여전히 유동성이 이어지고 있고 초저금리가 상당 기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연 2%대의 인플레까지도 용인할 정도로 미국은 강력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강해요. 그죠? 이런 가운데 테슬라 모터스라든가 애플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대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도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어가는 상태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의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지금 당장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하반 경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지수 천정이 나오는 시점, 지수가 천정이 나올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증시 주변 여건이 오히려 너무 좋아가지고 시장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주변 여건이 오히려 좋아가지고 주가 꼭지를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죠. 근데 지금 미국 증시는 진짜 주변에 악재가 별로 없는 상태예요. 악재가 없는 상태입니다.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주변 여건이 호황일 때 증시가 고점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증시가 또 미국 경제가 호황입니까? 호황까지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은 미국 증시가 천정을 쳤다라고 단정지기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다. 그렇죠? 결국에 미국 증시는요. 뭐 내일이나 모레 좀 소폭의 반등 정도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저는 이렇게 박스권의 기간 주종, 박스권의 혼주 장세 기간 주종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당분간 박스권의 혼주 항상 기간 주종이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상태에서 기간 주종에 들어가고 요즘에 달러 가치가 바닥을 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신흥국으로 자금이 유턴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 자금들이 국내 증시라든가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고객님 여태껏 얼마입니까? 59조입니다. 지금 공모 자금들이 증권시장에 들어왔고 그 자금들이 다시 빠져나가지 않고 증권시장으로 다시 유턴되는 모습이에요. 뭐예요, 여러분들? 시중에 유동자금들이 엄청납니다.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제가 증권시장 입문한 지가 29년입니다. 고객 예탁금 59조, 63조 이거 처음 봐요, 여러분들. 처음 봅니다. 네. 그만큼 증권시장에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을 정부에서 누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금들이 지금 증권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미국 증시가 연이틀 급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연이틀 급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최근 며칠 동안 거의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하락했다가 다시 제자리까지 올라갈 정도로 시장 기조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시장 기조가 엄청나게 강한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안 빠져요. 그죠? 미국 증시가 급등에 따른 큰 폭의 하락 조정이 전개되면서 국내 증시 데미지를 입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안 빠집니다. 이렇게 시장 기조가 강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미국 증시가 또 폭락이 나오면은 그때는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습니다. 그런 개인들도 투매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은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는 하되 분명한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초롱성은 아니다. 미국 증시가 여기서 또 한 번 폭락 나오고 2번, 3번, 4번, 5번 미국 증시가 폭락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개인 투자가들도 손을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은 아닐 것이다. 그럼 그 많은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그 많은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하고 지금 오늘 외국인 투자가는 매수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올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개선되고 있는 펀더멘털과 더불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소량 매수가 들어오고 여기다 개인들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유동성 장세는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 바로 그겁니다. 미국 증시가 급락 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공포감은 많이 사라졌어요. 시장에 대한 공포감이 많이 사라졌고 시장에 대한 공포감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증권시장은 서서히 반격을 시도할 겁니다. 강력한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뭐 최근에 겪었듯이 이렇게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를 정도로 미미한 반등장. 이런 장세가 여기서도 계속해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지수가 폭등하는 장세보다는요.
미미한 반등장 속에서 종목 장세가 나올 수 있고요. 코스피 시장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유리한,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양호한 수익을 주는 그런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미국 증시의 급반등과 더불어서 나스닥 선물지수 강세,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엄청난 자금들, 그리고 악재가 없다는 측면들, 자,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하면 최소한 폭락 장세는 나오지 않는다. 다만 강력한 상승보다는 미미한 반등장 속에서 뭡니까? 지수보다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뭐예요? 중소형 종목 장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여기를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고 시장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중소형 종목 장세, 이 종목 장세가 아주 강력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수를 보고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지수를 보고 대응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가 안정권이고 지수가 하방 경직이 연출되는 장세다라고 하면 적어도 중소형주, 그죠? 개별 종목 장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소형주 종목 장세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장은 지수 하방 경직성 속에서 정말 강력한 종목 장세가 시작이 된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자, 체크되신 분들, 자, 아셨으면 3번.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될 건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큰 흐름으로는 지금 시장은 최소한 이제 폭락에 대한 우려감은 이제 줄어들었다는 얘기고, 만약에 미국 증시가 한 번 더 밀리게 되면 저점을 좀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 증시가 급락할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밀리더라도 대체적으로 혼조 장세가 넘어서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과정이 나올 거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면서 미국 증시는 항상 주목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은 시장이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중소형주 종목 장세에 대해서 대응을 하자. 그리고 시장 기조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중소형주 종목,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들을 계속해서 높여가자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미국 증시를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미국 증시는 정말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죠? 거기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미국 증시는 경계감을 가지고 보되, 일단 현재 어제의 급반등과 그리고 최근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던 그 원인 등을 감안해 보게 되면 미국 증시가 급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최소한 하방 경직이 나오고 중간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 가운데 지수가 치고 가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가두리 장세죠. 가두리 장세면 지수하고 약간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개별 종목들, 중소형주들의 선별적인 강세가 나온다. 한 대표 뭐라 했습니까? 저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읽어가면서 거기에 맞는 전략으로 간다 그랬죠. 지금 같은 이런 장세에서는 대형주 쪽은 정말 언감생심 수익을 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하나그룹하고 이제 효성그룹주들이 그린뉴딜과 관련된 또 수소차와 관련된 재료들 때문에 시세가 어느 정도 많이 났는데, 코스피 종목군들 중에서 시세를 낼 종목군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굳이 여기서 볼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좀 더 높은 관심을 갖는 게 좋겠고,
최근에도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코스피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걸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겁니다. 코스피는 아직 직전 고점도 돌파하지 않은 상태에서 횡보 장세가 나타나고 상태고, 코스닥은 이미 직전 고점을 돌파한 상태에서 미미하게나 만만하게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코스닥을 봐야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코스닥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코스닥이 시장의 중심이고, 여러분들도 코스닥에 대해서 집중을 할 때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뭔가? 뭐예요? 종목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종목이에요. 이제는요. 지금부터는 진짜 종목 싸움입니다. 예? 자, 지금부터 종목 싸움입니다. 그 종목군들 중에 뭘 보라 그랬습니까? 또 저는 뭐라 그럽니까? 또 주도주로 그래요. 또 주도주. 또 주도주를 보고 주도주 내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순환매, 순환 랠리가 있습니다. 순환. 5G가 가다시면 반도체가 가고, 반도체가 가다시면 2차전지가 가고, 2차전지가 가다시면 또 OLED가 가고, OLED가 가다시면 또 스마트폰이 가고, 또 스마트폰이 가다시면 또 다시 5G 가고, 이런 종목들의 순환 랠리를 여러분들 읽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순환 랠리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5G에 대한 관심들을 높일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5G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게 뭐예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 반도체가 오늘 튀어 올라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그죠? 반도체가 튀어 올라오는 거 보세요.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반도체 장비주들의 반등 장세가 서서히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SNS는 아직은 반등 분위기 약해 보이죠? 근데 SKC 같은 종목군들은 지금 시세가 살아있는 모습이고, 그 와중에 지금 FST 같은 종목들, 지금 한교수의 함큐에서 제가 한번 방송에 나갔던 종목인데 차트 모양새가 좋아지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FST를 선두로 해가지고 지금 뭡니까? 자, 요런 종목들, 아주 개별적인 측면에서 지금 종목들이 나옵니다. 하나마이크론도 장대 한번 세우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 그죠? 다 뭐예요?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기술 효과, 성장성 내지는 장기 소외주를 주시한 강한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테스나도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그죠? 네페스 같은 이런 돌덩이 같은 종목도 은근하게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 거 보세요. 이런 가운데 5G는 어땠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죠. 오이솔루션 단기 급등 후 횡보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무거워 보입니까? 아니죠. KMW 어떻게 돼요? 많이 올라서 약간 쉬어가는 과정들은 나옵니다만 어떻습니까? 신고가 기록하고 나서 탄탄한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노알에서 마찬가지죠. 신고가 기록하고 나서 변동성은 있습니다만 탄탄한 하방 경직 보이고 안 밀리는 형태고, HFR 종목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기록하고 나서 탄탄한 하방 경직을 보이는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주도주는 다 살아있다. 자, 이제 우리 장 개장을 1시간여 앞두고 있습니다. 사상체육과 경신하고 나서 조정 보세요. 경제 채널 중 가장 그동안 빠르게 오른 게 얼마인데 조정이 요거밖에 안 본문 나와요. 1부의 이렇게 마지막 시그니처 코너 객장의 시선 시간입니다. 5G가 객장에 있는 시장의 5명의 오늘 장 전망 지금 바로 주도주다라는 화면으로 얘기를 확인해 분명히 보시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어떻게 돼요? 자, 오늘 5명 약간은 모두 쉬어가는 상승 기간 전망 조정 우리가 형성되고 해주셨습니다. 있죠.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이민경 PB, 미 증시 살아있습니다만 반등을 기다리며 약간은 코멘트 쉬어가는 해주셨고요. 그런 기간 조정 교보증권영업부 모습들. 오기철 차장, 글로벌 금융시장 반등 주목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설영용 차장, 5G가 살아있는 유동성 상태에서 개별주 선조정을 랠리 받았던 지속 반도체 예상이고요. 장비주가 움직이기 유한타증권 시작했고,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IT 2차전지 및 관련주도 5G 업종 반등이 중심 시도가 관심 됩니다만 오늘도 조언했습니다. 숫자가 가지고 유진투자증권 올라갔죠. 숫자는 위워크 프론티어 지점 안상현 차장,
시장 연동성 확대에 따른 과하게 제한적 상승 예상했습니다. 뉴린 정책에 자, 따라서 목요일인 반등세가 오늘은 나타났고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있는데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기엔 좀 안녕하십니까? 과해요.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자, 오늘 상승 지금 전망 이 수소차 해주셨는데요. 그 관련주들은 이유부터 설명해 이 주시죠.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너무 큰 네, 세를 오늘 보시면 안 아무래도 됩니다. 지난 거래 반면에 시장의 지금 2차 전지 상승분과 관련주들의 더불어서 흐름 우리 자체는 시장도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긴 2차 전지 얘네들도 지금 충분하게 쉬어가는 과정이 나오고 있죠. 그 테슬라 모터스가 지금 아주 여러 가지 아주 그 화제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증시 화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화제 이제 권리락 주가 후에 이제 폭락이 났는데 화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리고 액면 분할을 단행하고 증자를 단행하고 그죠? 그러면서 또 S&P 500 지수 편입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악재가 있다 보니까 저게 주가가 떨어진 겁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진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전기차 시장이 지금 아직 뭐 포화 상태입니까? 아니잖아요. 전기차 시장 자체는 아직은 성장이 시작하는 초기 국면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겠고, 아직도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경쟁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테슬라의 위치 자체는 아직은 독보적인 그런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냥 무너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너지더라도 지금 당장 무너지지 않고 좀 더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 나올 거고요. 저는 테슬라 모터스가 무너지는 않다 봐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재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 단기간에 너무나 많이 올라서 쉬어가는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어요. 기간 조정이. 그러면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경우도 어떻게 돼요? 삼성 있을 때 얘 안 죽었어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올라가지고 출렁거리고 있을 뿐이지 살아있는 겁니다. 대신에 재상승까지 어떻게 됩니까? 역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분명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보셔야 되고, 아직은 살아있고 다만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볼 단계다. 순환매에 있어서 2차 전지 관련주는 조금 뒤쪽에 있다. 아까 얘기했죠? 주도주 내에서도 순환 랠리에 주목을 해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도주 내에서도 순환 랠리. 그죠? 지금 주도주 내에서 하반기 증권시장의 대장은 어디입니까? 여전히 5G입니다. 그 와중에 반도체는 뭐예요? 반도체는 이미 상승에 따른 충분한 조정까지 마무리 짓고 이제 반격에 나설 만한 그런 위치. 순환 반등에 있어서 이제 반도체가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2차 전지가 따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뭘 먼저 봐야 돼요? 5G하고 반도체 이 두 가지 섹터를 먼저 보는 겁니다. 시장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 순환 흐름에 맞춰서 대응을 하게 되면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강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도 오늘도 5G하고 반도체 쪽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먹을 거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별로 없어요. 예, 만만세님, 한주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이거 위기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기회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코스피 시장은요, 제가 오늘 한규세 한 끼에서 삼성전자를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나갔습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등치 큰 종목을 방송에서 나가면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근데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이제 뭐 자금 여력이 좀 있으시고 좀 안전한 매매 뭐 그런 매매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삼성전자는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는 얼마 전에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하고 5G 대규모 수주 잭팟 터뜨렸죠,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쪽 디램 가격 하락세 때문에 그동안 못 갔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디램 가격도 안정세를 보일 겁니다. 이런 가운데 비메모리하고 5G 같은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새로운 수익원 창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은 앞으로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 지금 갤럭시 Z 폴드 아주 시장에서 초히트를 치고 있죠, 여러분들. 초대박이죠, 여러분들. 네. 중국에서 물량 팔자마자 4분 만에 완판됐대요, 여러분들. 고가입니다. 400만원짜리. 예? 히트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 이후에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반도체 DRAM 가격 회복세를 보이고 비메모리와 5G 시장 자체에서 또 갈목한 성장세가 나오고, 그죠? 거기다 스마트폰도 대박입니다. 삼성전자가 못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형주들 중에서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뭐 여러분들이 뭐 별도의 자금을 가지거나 또 대형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보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가면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증권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시장의 안전판 역할은 충분히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삼성전자의 올해 연말과 내년 실적 전망치가 지금 증권사를 중심으로 이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요, 이제 글로벌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기업이지만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기업입니다. 그랬던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59,200원밖에 안 돼요. 물론 액면가 500원이지만, 그죠? 너무나 싼 겁니다. 그죠? 시가총액 353억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애플이라든가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형편없이 낮은 그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 삼성전자도 제 가치를 쫓아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최소한 미국 증시가 하방 경직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에 여러분들은 포커스를 맞추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시장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점에 주목하시고, 최소한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종목 장세, 중소형주 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삼성전자에서 파생되는 부분이 뭡니까? 결국엔 삼성전자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 뭐예요, 여러분들? 반도체 안에 반도체. 그죠? 더군다나 그것도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매출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관련주들이 또다시, 그죠? 또다시 시장 전면에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왜 또 반도체 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오지 규수, 반도 규수. 징글징글하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제대로 먹는 부분에서 그렇게 먹는 겁니다. 걔네들 말고 여러분들 제대로 계좌 수익을 주고 제대로 남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줄 만한 섹터 있으면 거기 매매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보다도 더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섹터는 없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삼성전자가 버라이전에서 무려 8조 원 규모의 5G 통신 장비 수주를 했습니다. 막말로 잭팟을 터뜨린 것이죠.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제 삼성도 5G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5G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버라이전을 시작으로 해서 AT&T라든가 미국의 통신 장비 업체들, 중국, 유럽, 한국, 일본, 인도, 전 세계 통신 국가들의 5G 투자가 본격화됩니다. 통신 장비 발주가 진행됩니다. 그걸 또 누가 가져갑니까? 또 삼성이 가져가는 겁니다. 삼성이 가져가면서 낙수 효과로 중소형주들을 중심으로 한 5G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이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바로 그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증권시장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가 여기서 딱 나오잖아요. 비메모리, 5G가 딱 나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스마트폰, 그죠? 갤럭시 Z 폴드 2가 아주 대박을 터뜨립니다. 흥행 조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주라든가 이쪽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OLED라든가 이런 섹터들도 같이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반도체, 비메모리하고요, 5G를 보는 겁니다. 스마트폰 OLED도 조금씩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5G하고 비메모리 쪽을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결론이 또 나옵니다. 아셨습니까? 자, 아셨으면 5번 한번 쳐보세요. 5번.
5번. 예, 한주님, 뽀얀사람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시고요. 자, 아주 타이밍 기가 막히게 오셔요. 예.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는 것이고요. 아직은 지루하고 좀 답답하지만 어쨌든 간에 최근에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고 무방을 참고하고 유튜브를 참고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기회를 잡으라고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또 VIP 오시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아직까지는 매집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시장 자체가 눌림을 주고 반등이 나올 때 올라갈 때 초기 구간에서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요 구간에서 포트폴리오에다가 전체 투자 자금의 70에서 80% 주식을 담아 놓는 게 더 훨씬 더 유리해요. 이미 올라갈 때 쫓아가게 되면 한두 종목 쫓아가 봐야 잠깐 먹기 조금밖에 못 먹지만 이 구간 이렇게 플랫폼을 형성하면서 반등하기 직전에 전체 자금의 70에서 80% 주식을 담아 놓으면 그것도 주도주를 잡아 놓으면 지수가 조금만 올라가면 그냥 계좌 수익률 10% 20% 그냥 나오는 겁니다. 종목이 아니라 계좌입니다. 계좌. 그죠? 종목이 아니라 계좌예요. 지금 이런 구간에서 종목군들을 잡아놓고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해 놓는 겁니다. 그래야만 시장이 움직이면 바로 대박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더 회복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고 지수보다는 종목을 중심으로 급등보다는 완만한 반등장이 좀 더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과연 이놈의 장세는 언제쯤 급등이 나올 것인가? 미국 증시가 좀 더 강력하게 상승세가 나올 때 그때 나올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미국 증시가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완만하게 종목을 중심으로 특히나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미래산업을 이끌고 있는 5G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가 앞으로 시장을 또 주도한다. 그 사이에서 스마트폰과 OLED 관련주가 선별적으로 나올 거고요. 그죠? 2차 전지는 그러나 약간 쉬어갈 수 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은 조금 한 템포 늦춘 시점에서 가셔도 된다. 일단 지금은 뭘 봅니까? 5G와 반도체의 모든 매매를 집중을 해라.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위기가 아니라 이 시장에서 기회를 분명히 잡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네, 충분히 아신 걸로 알고 다시 한번 종목 정리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5G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5G는요. 이 후발주 중소형주 쪽은 제가 뭐 더 얘기 안 할 거예요. 후발주 중소형주는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일단 대장주 맥락에 있는 종목군들 KMW라든가 오이솔루션 같은 종목군들은요. 말 그대로 대장입니다. 어차피 5G 시장 자체가 커졌을 때 가장 시장 전면에 올라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대장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기간 조정이 전개가 되면서 조만간에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그죠? 이런 종목들이 실질적인 수혜주가 되는 겁니다. KMW라든가 오이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글로벌 5G 투자 시장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최대 수혜주가 되는 겁니다. 다만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급격한 상승보다는 완만한 반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또 무방을 통해서 제가 이제 두 종목을 공개를 드렸을 겁니다. 두 종목을 공개했던 종목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HFR이죠, 여러분들. HFR. 공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HFR입니다. 흐름 자체는 아직은 뭐 탄탄합니다. 뭐 무서워하거나 그럴 만한 일단 단계는 아니에요. 자, 거듭 얘기했습니다만 이 종목은 프론트홀을 중심으로 글로벌 국가들의 5G 투자가 시작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의 폭이 좀 큰 종목으로. 자, 이제 우리 장 개장을 1시간여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경제 채널 중 가장 빠르게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저는 이 종목을 마지막 좋게 보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객장에 있는 5명의 오늘 장 전망 지금 한 대표가 주목하고 있는 관심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HFR이에요.
자, 오늘 5명 주가가 못 모두 올랐었죠. 지난번에 급락 났을 때 여기서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금융투자 또 매수로 강남금융센터 됐고, 이민경 PB, 그렇죠? 미 또 증시 이번에 반등을 누리 났을 기다리며 코멘트해 또 주셨고요. 교보증권영업부 오기철 차장, 글로벌 현재 주가 금융시장 어떻습니까? 반등 추세적으로 오른쪽 주목했습니다. 살아있는데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서령용 보통 차장, 얘가 이 종목이 보이면 유동성 얼굴 보시게 개별주 되면 랠리 여기서 지속 이미 예상이고요. 주가가 이렇게 4선 유한타증권 초급까지 메가센터 엄청나게 세가 분당점 많이 난 백인봉 과장, 종목이에요. IT 및 5G 업종 많이 났다가 중심 옆으로 관심 기어왔죠. 왜 조언했습니다. 그래요? 유진투자증권 안 빠진 위워크 프론티어 지점 다른 5G 안상현 관련 차장, 주들은 변동성 확대에 따른 에이스테크라든가 제한적 선지스템, 솔리드 같은 상승 종목들은 거의 예상했습니다. 못 올랐었기 때문에 이번에 자, 올라가는 목요일인 것이고요. 오늘은 유한타증권 못 올랐던 종목이 메가센터 올라갈 때 분당점 얘네들은 백인봉 그동안 많이 과장 올라서 전화 안 연결되어 빠진 있습니다. 거.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근데 많이 빠진 종목이 어느 게 자, 오늘 올라가잖아요. 상승 전망 그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그 이후부터 설명해 원래 주시죠. 원래는 HFR 같은 종목이 5G 관련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한다. KMW하고 올솔루션이 있습니다만 얘네들도 틈새 종목으로서 분명히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HFR은 이 구간에서 약간의 기간 주적은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저는 이 HFR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은 나름대로 세우셔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들의 강세 그리고 또 저는 업종상으로 여전히 보더라도 긍정적인 이들 시각을 가지고 있기 업종의 때문에 반등 추이가 이어지고 그 점을 있다는 참고하시면 점에서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들 종목에 사시건 대한 관심 마시건 계속 그거는 뭐 지속해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된다고 되고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YT HFR에 대한 업종, 긍정적인 다라산지, 시각을 가지고 있기 반도체, 때문에 모바일 부품 등 이런 약간 뭐 관련 오일이 종목들에 평선을 있어서 약간 깨고 오일 내려오거나 기업들의 앞으로 기어갈 수도 수혜가 있겠습니다만 좀 그러나 기대가 된다는 점. 당장 또 주말에도 화웨이라든가 급등이 나올 뭐 수도 기타 있어요. 중국 관련 그러니까 이슈들의 HFR은 한 대표가 여전히 우려 관심권에 업체들이 넣어두고 있는 가지고 종목이라는 올 점 수 있다라는 말씀 또 하나 점에서 드리고요. 계속적으로 두 관심 번째로 있게 얘기했던 보시면 종목이 좋을 것 뭡니까? 같고요. YT 업종 RFHIC라는 내에서는 종목이에요. LG전자, 삼성전기, 이 종목도 주가림이 조금 더디죠. 더딥니다. 더디지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자, 이 종목도 5G 관련주지만 시세가 거의 안 났던 종목이죠. 최근에.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전에 이미 얘는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긴 시간에 박스권 장세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어떻게 됩니까? 박스권 돌파했죠, 여러분들. 박스권 돌파했죠. 자, 이렇게 박스를 이미 밀집도를 돌파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렇게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바이오 지수 하락세가 났을 때 상대적으로 데미지가 적었던 종목이에요. 최근에 못 올랐던 이유는 그만큼 이 종목도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못 간 겁니다. 하지만 에이스테크 솔리드 같은 낙폭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얘들도 이제 서서히 또 이제 시장 저면에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화갈륨이라고 하는 제품은 이 회사가 거의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5G 통신 장비들 중에서 실리콘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질화갈륨인데 이 질화갈륨이 증폭작용을 많이 합니다. 또 고온과 여러 가지 고주파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견뎌내는 제품이에요. 추세적으로 질화갈륨이 전세적으로 통신 장비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른 수혜가 상당히 큰 종목이에요. 화웨이가 있다고 합니다만 지금 화웨이 영역권에서 거의 벗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삼성과 노키아라든가 여러 통신 장비 업체들한테 그런 질화갈륨 납품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장 모멘텀이 매우 큰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RFH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얘가 지금 곧바로 이제 강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지만 빠르면 그냥 금요일날 쉬고 갈 수도 있고요. 금요일날 못 치고 간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혼주장세 기간주 중에 나오더라도 그런 기간주 중에 반등 가능성은 좀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5G 관련주에서 좋게 보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그 중에서 RFH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HFR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두 개 말고도 다른 5G 관련주는 저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5G 관련주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보셔라는 거 그것도 말씀드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반도체 장비주도 있죠. 예. 뭐 반도체 장비주까지 뭐 종목까지는 더 공개하지 않겠고요. 제가 분명하지만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도 단순한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의 기술력과 성장성이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실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역시 시장이 매우 강하다. 매우 강합니다. 매우 강해요. 매우 강하고 미국 증시가 최소한 여기서 폭락만 나오지 않고 하방 경직만 나오거나 내지는 소폭의 반등과 더불어서 일단 안정권에만 접어들게 되면 국내 증시는
적어도 지수 하방 경직성 속에서 종목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 증시를 분명히 먼저 확인을 해라. 미국 증시가 최소한 여기서 더 밀리지 않아야 된다. 최소한 더 폭락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 폭락이 나오지 않고 미국 증시가 안정이 되게 되면 적어도 종목 장세는 가능하니까 미국 증시가 안정된 것을 먼저 확인하고 미국 증시가 최소한 폭락 나지 않을 때 국내 코스닥 시장에서 중소형주들의 본격적인 종목 장세가 나올 것이다. 그 종목 장세 대장은 어디요? 반도체와 5G가 된다. 얘기 드렸고 5G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5G 관련주 없는 분들, 또 5G 관련주를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 포트폴리오 통해서 과감하게 안 되는 종목 정리해가지고 5G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 더 늦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뭐 HFR하고 RFHRC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쟤네들 말고 지금 뒤에서 움직이는 중소형 5G 관련주들도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KMW 같은 종목들은 시세가 좀 느리죠? 느릴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얘네들은 그렇게 가요. 왜? 여러분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그동안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이런 것들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시세가 가기는 가는데 좀 더뎌요. 무겁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강하게 가긴 했는데 쭉쭉 뻗어나가지 못하죠. 더딥니다. 이게 왜 그래요? 시세가 너무나 많이 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물론 나중에 얘네들도 갔다가 충분한 기간주 중에 나중에 또 한 번 시세가 나올 거로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예. 결국엔 가긴 갈 거예요. 그러나 이미 시세가 많이 난 종목들은 시세 탄력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이솔루션이나 KMW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얘기하는 거고요. 더군다나 단기 관점에서 솔리드라든가 서진스텐 같은 종목들 우리가 차익 실현을 했다 그랬죠. 뭐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가더라도 쉬었다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차익 실현한 겁니다. 응? 다 보셨죠? 매매일지 다 보셨죠, 여러분들? 우리가 다 차익 실현하는 거. 그죠?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팔고 또 사야죠. 왜? 5G가 시장의 중심이고 이미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탄력이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탄력 떨어지는 종목 정리하고 이제 빨리 갈 수 있는 후발주 쪽으로 공략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전략을 우리는 그 전략을 단행한 거고 신규 회원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후발 5G 관련주에 대한 관심과 저가 매수가 분명히 필요하다. 아시겠습니까? 5G 관련주 이제 뭐 KMW 오이솔루션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요. 이제 그 뒤를 따라가는 좀 더 빠른 5G 관련주 공략해야 됩니다. 요즘에 신규 회원님들 제가 오셔가지고 포트폴리오 종목 진단 해드리고 있는데 종목 수가 30개, 40개, 20개, 30개, 40개 정도 되시는 분들 포트에 5G 종목이 한두 종목밖에 없어요. 5G 종목이 한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즘엔 신규 회원님들 오셔가지고 이제 저녁에 포트폴리오 진단 해드리는데 말씀드렸죠. 종목이 뭐 적어도 한 20개에서 한 50개까지 있으세요. 이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포트폴리오 종목이 여러분들이 많으면 소량씩 많아가지고 종목을 분산을 해내면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전하다고. 네? 안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불안해가지고 종목을 조금씩 저렇게 분산해 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절대 안전한 게 아닙니다. 시황을 보고 매매하는 사람 아니에요. 안전한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지수가 빠져버리면 종목이 다 빠집니다. 지난번에 여러 코로나19 폭락장세 보셨잖아요. 지수가 빠지면 좋은 종목이건 나쁜 종목이건 고가주건 저가주건 중소형주건 대형주 다 빠집니다. 20개 50개 종목이 다 빠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크게 손실을 난다는 얘기예요. 빠질 때는 빠지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러니까 절대 이게 안전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빠질 때는 같이 빠지니까 좀 덜 억울한데 문제는 뭐냐? 장이 올라갈 때
20개, 30개, 50개 중에 장이 올라가는 종목은요. 시세 주는 종목은 많아봐야 한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5개. 계좌가 불어납니까? 계좌가 불어나요? 안 불어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주도주는 1에서 3%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도주 매매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확률적으로 다 개인 투자가들은 97% 아닙니까? 주도주에 안 갖고 있는 분들 똑같다네요. 똑같아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계좌에 20에서 30개, 50개 종목이 있더라도 주도주를 중심으로 충분하게 포트를 짜놓으면 여러분들 계좌가 터지는데, 여러분들 계좌의 포트폴리오 주도주 종목이 뭐 5G하고 반도체하고 해봐야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장이 좋아져도 돈을 못 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갈아엎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 우리 회원님들 저녁에 종목 진단 그 분석 드리라고 아주 밤을 샙니다. 요즘에 종목이 하도 많아서.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왜? 해야 돼요. 그분들 계좌 빨리빨리 안정시키고 빨리 회복되려면 안 되는 종목들 20에 30개 50개 된 종목들 과감하게 종목수 한 15개 안짝으로 과감하게 줄여야 되고요. 과감하게 줄이고 나서 뭘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주도주로 가야 됩니다. 주도주로.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빨리 손실이 많이 되고 빨리 수익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안 그러면 지금 이 말씀드렸던 5G 관련주들과 이 후발주와 후발 주도주들 이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못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도주 이제 별로 기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주도주 기다리지 않습니다. 5G는 올라가서 안 빠져요. 이제는 여러분들 빠집니까? 안 빠집니다. 못 사요. 과감하게 안 하면 자신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기회 있을 때 잡아야 돼요.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얘기는 좀 더 안전한 위치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위치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한 대표는 뭡니까 여러분들? 오지규수. 징글징글하죠? 남들은 지루하다고 쳐다보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뭡니까? 가장 강력한 올해 증권시장 하반기 증권시장의 최대우기 때문에 5G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해드린 것이고 그 5G에 대한 관심들을 높여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사소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초보님 어서 오시고요. 예, 자 심기현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잘 오신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보세요. 이미 시세가 저만큼 벌써 갔단 말이에요. 터지기 전에 물량을 좀 잡아놓고 기다리면 100%라는 엄청난 수익이 나오는 건데 이제 쫓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후발주를 중심으로 이제 시작하는 종목에 대해서 공략을 계속해서 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겁니다. 거듭 얘기합니다. 5G는 이건 많이 간 거 아니에요. 많이 간 거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많이 올랐던 이노바이러스, 오유솔루션, 서진시스템, 솔리드 같은 종목들 일부 털긴 했습니다만 또 일부는 다시 잡았고요. 분명히 후발 주도주를 중심으로 오는 포트를 분명히 다시 짰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매번 한 교수의 한 큐를 통해서 오늘도 매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5G 관련주를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이만큼 수익이 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확인됐잖아요. 한 대표 얘기가 맞구나. 일희일비하지 말고 주도주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하게 되면 계좌가 터뜨리는구나. 진짜 계좌가 터져야 내가 부자가 되는구나. 아시잖아요. 확인됐잖아요. 검증됐잖아요. 그런 한 대표가 5G를 또 사라고 합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종목은 추격 매수하지 말고 이제 뒤에서 따라가는 후발주들 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장주가 이미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잖아요. 후발주는 그동안 못 가다가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가는 겁니다. 이 상승 기울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몰라요, 여러분들. 종목을 들여도 무서워가지고 못 들고 있고요. 종목을 들여도
조금 올라가면 그냥 홀랑 털어버립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지금 장세는 엄청난 종목 장세다. 엄청난 종목 장세인데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대응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되, 그러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VIP로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강한 장세고 시세 분출 자체가 너무나 크고요. 수익률 자체가 너무나 커요. 100% 수익이 났는데도 앞으로 더 간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후발주는 더 빠르다고. 어떻게 돼? 잡아야 되잖아. 잡아야죠. 여기에다가 반도체 또 얘기 나오죠. 제가 요즘에는 2차 전지 쪽은 뭐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그죠? 2차 전지는 별로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쪽을 먼저 얘기하죠. 왜? 먼저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EUV D램 양산에 나선 상태고, 대규모 비메모리 반도체 수주를 단행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는 지속될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들이 다 뭐예요? 다 반도체, 2차전지, 5G. 보세요. 여기 아닌 종목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이맥스 반도체, 나라미드 2차전지 반도체, 그리고 5G, 반도체, 5G. 주도주만 매매를 하니까 8월 달에 투자원금 1억을 기준으로 1,600만 원 수익 나는 거 아닙니까? 9월 달에 중장기 주도주만 가지고 매매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중장기 종목들 팔고 나니까 그냥 3,1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VIP 회비 얼마요? 88만 원 아닙니까? 3,100만 원. 이런 가성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방 가서 뭐 계좌 한번 깔아 그래. 계좌 한번. 응?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뭐 맨날 정신없이 치고 받습니까? 에? 우리가 그렇다고 맨날 치고 받냐고요. 정신없이 화장실도 못 가고 맨날 맨날 하루하루 머리털 쭉쭉 쓰게 막 정신없이 사고 팝니까? 맨날 단타 칩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편안하게 매매합니까? 이게 주도주의 위력이에요. 이게 주도주의 위력. 응? 이게 주도주의 위력입니다. 어제 우리 회원님들 카톡방 올린 거 제가 또 이제, 자, 우리 방은 제가 얘기했죠. 저는 회원님들한테 뭐 후기 써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뭐 후기 쓰신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저는 후기 쓰라 소리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님들 채팅창에 글 올리면 제가 요거 캡처해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그죠? 이미 아까 얘기했죠. 수익 낸 것들 서진시스템, 솔리드, 차익매도 했다고 다 얘기한 거 아까 나왔죠. 그리고 어제 보세요, 여러분들. 어제도 계좌 수익 늘어났습니다. 맞죠? 쭉 나오죠, 여러분들. 국영제는 어제 상한가 쳤죠?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상한가 치고 계좌 신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종목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계좌가 신고가 나온 겁니다. 오늘 계좌는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미미하지만 오늘도 계좌는 신고가가 났습니다. 오늘도. 오늘 장이 안 좋다고요? 오늘 장이 안 좋다고요? 장이 뭐가 안 좋아요, 여러분들? 코스피 20포인트 올랐습니다. 예? 코스피 20포인트 올랐고요. 0.8%. 코스닥 어떻게 해요? 1.7%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안 좋긴 왜 안 좋아요? 여러분만 안 좋은 겁니다. 우리는 계좌가 미미하게나마 그래도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이 좋고요. 결국엔 뭐예요? 주도주가 시세를 주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뭐 일부 테마주들, 이슈주들 올라가는 거, 그런 거 불화하지 마세요. 오늘도 뭐 수소차들 올라가니까 정신없이 올라가니까 또 쫓아가고, 쫓아갔다가 뒷북 쭉 맞고 윗꼬리 다 달고요. 그죠? 주식은 매매를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주식은. 아시겠습니까? 증권시장 입문한 지 29년 된 저도 공부 엄청나게 합니다. 우리 회원님들 수익 주려고, 수익 드리려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 좋죠. 매매를 열심히 하지 말고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맨날 하루에 10번씩 치고받고 10번씩 뭐 2번, 3번씩 치고받고 많은 사람들은 3번, 4번씩 돈 못 벌어요. 머리 쥐납니다. 건강 잃죠. 돈 버리죠. 스트레스 받죠. 절대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매매를 여러분들처럼 힘들게 정신없이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주도주만을 가지고 그냥 매매를 합니다. 우리는 주도주만 가지고 가요. 그런데도 수익률이 저렇게 나오는 거고 회원님들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단타 매매도 하고 싶을 것이고, 그죠? 예, 망고이시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에? 단타 하고 싶은데 제가 손가락을 동동동 매놨습니다. 단타 치지 마시라고. 이겨내신 거예요. 이겨내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수익 금액을 보시라고요. 적게 난 게 1,600만 원, 적게 난 게 1,600만 원. 적게 난 게 1,600만 원. VIP 회비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VIP 회비가 얼마입니까? 88만 원. 그것도 뭐 한 달 5일 추가. 그리고 3개월은 거의 뭐 한 달 추가죠. 20일 추가. 한 대표 여기 ARS 가입 번호가 나왔습니다. 한 대표는 저기 그 ARS로 간편 가입하시는 번호가 나왔어요. 1588-0648 전화하기 힘드셨죠? 인터넷 가입도 배우시면 좋고요. 인터넷도 안 되시는 분들은 023490-4678 한 대표 그 ARS로 편하게 가입하시는 번호거든요. 아마 많이 기다리시지 않고 가입하실 수 있는 번호가 될 겁니다. 자, 023490-4687이니까 요거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88만원, 264만원 거기에 배한다고 한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수익률은 진짜 뭐 가성비는 장난 아닌 겁니다.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 쥐나게 매매하지 말고 좋은 주식 가지고 포트폴리오 꽉 짜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종목 한두 개 신경 쓰지 말고 계좌로 가라고. 계좌. 애지간하면 손절 나간 종목 거의 없습니다. 7월달에 손절 나간 종목 많죠, 여러분들. 그죠? 손절 나간 건 손절 나갑니다. 느리거나 아니거나 하면 손절 나갑니다. 하지만 애지간하면 손절 나가지 않아요. 8월달 손절 나간 거 없죠? 9월달도 아직 손절 나간 건 없습니다. 본전치기하고 던진 건 있습니다만 손절 나간 건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주도주를 가지고 집중 매매한 결과입니다. 다른 거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하죠? OLED, 2차전지, 반도체, 5G. 오로지 주도주입니다. 오로지 주도주.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나마 지금 삼성전자나 지금 오늘 한큐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고, 나머지 대형주들도 몇 개는 가겠죠. 근데 이쪽은 아니에요. 그럼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 제약주가 두 번째인데, 바이오 제약주 제가 얘기합니까, 요즘에? 안 하죠? 여러분들도 요즘에 바이오 제약주 매매하시면 수익 안 납니다. 그럼 얘네 말고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5G, 반도체, 2차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스마트폰하고 OLED가 하나씩 고개를 좀 들고 있죠. 그럼 여기만 보면 되는 겁니다. 뭐하러 쓸데없는 종목들을 봐요. 결국엔 5G 놓치지 마세요.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5G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5G 지금 RFHRC하고 HFR 뭐 저 괜찮게 본다.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관심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걔뿐만 아니라 오이솔루션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이솔루션 제가 어제 무방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했던 종목이죠. 그것도 보고요. KMW 죽었을 것 같아요. 안 죽습니다. 중소형 5G 관련주 제가 얘기했습니다. KMW가 주가가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
KMW가 주가가 지금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잖아요. 가파르게 안 올라가죠. 이미 고가 공간에 진입한 대장주의 특징입니다. 얘네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 사이에 못 올랐던 중소형주들 있잖아요. 얘네들 요런 식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상승 기울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대신에 요 반등하는 시점까지 지루합니다. 그 반등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예. 어쨌든 간에 5G는 여러분들 공부하셔가지고 충분히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공부하시고 혹시라도 만약에 그 아까 말씀했던 RFH라든가 HFR 같은 이런 것들 제가 보시라고 그랬죠. 보고 있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세 터지면 팔지 말고 VIP로 오세요. 또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유튜브하고 VIP 통해서 제가 두 종목 공개해 드렸었는데 요거 공개해 드리면서 수익 나면 오시라고 그랬고 또 수익 나면 가겠습니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잘 대응하셔가지고 수익 내시고 수익 나면 팔지 말고 오세요.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오세요. 오시면 제가 매매 타이밍 같은 다 잡아드릴 거니까 없는 분들, 현금 있는 분들, 없는 분들 그리고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5G 가지고 없는 분들 있죠. 그분들 바로바로 오세요. 바로바로 정리해가지고 주도주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 포인트 같은 거 이런 거 잡기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은 바로바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HFR하고 RFIC 뿐만 아니라 얘네들보다 더 빠른 종목들 뒤에 중소형주들 많아요. 그런 종목들도 잡아야 됩니다. 5G 가는 줄 꼭 보셔야 된다는 거 또 얘기하고 잡아야 돼요. 이번에 5G 못 잡으면 왕따 됩니다. 올해 연말 무조건 올해 연말까지는 5G 가는 줄 없으면 왕따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반도체 장비주들 제가 분명히 바닥쳤죠. 여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신규님들도 분명히 반도체 장비주 들어갔어요. 반도체 장비는 종목 공개 안 하겠습니다. 왜? 바닥권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도 이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니까 그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안 봅니다. 2차전지도 당분간 안 볼 거예요. 그리고 OLED하고 스마트폰 정도만 보고요. 일단 시장의 지금 현재 양대축은 5G와 반도체다. 그리고 시장은 강하다. 쉽게 무너질 장은 아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조금 밀리니까 또 불안해하죠. 말씀드렸죠. 미국 증시가 여기서 조금 밀릴 수는 있어도 폭락에 대한 우려감은 높지 않고요. 반대로 미국 증시가 내일 조금만 올라주면 미국 증시는 이제 충분하게 안정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제대로 밀리지 않고 하반 경직만 나오더라도 미국 증시는 안정된다. 미국 증시만 안정되면 이 시장은 우리나라 증시는 종목 장세가 화려하게 진행된다. 그 종목 장세를 절대 놓치지 말고 그 종목의 중심은 5G와 반도체가 있다. 그 점만 아시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 이해되시는 분들 다시 한번 1번 그죠? 이해되셨죠?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을 겁니다. 자, 위기 아니고 기회라는 관점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잘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고요. 내일 미국 증시가 조금 밀리면 더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추격 매수하지 말고 장중 조정을 위한 관심이 필요하다. 등치 큰 종목보다는 중소형주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고점 하시고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자신감 갖고 여러분들 잘 대응을 해 주십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VIP 간단하게만 안내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VIP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은 단기 상승 후 너무나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로 인해서 시장이 너무나 탄탄합니다. 하반 경기 너무 좋아요. 그만큼 시장이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너무나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나 안전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무수하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주식은요,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안전합니다. 안전한 위치에서 있어야 주식 배팅이 쉬운 거거든요. 지금이 그렇게 안전한 위치예요.
미국 증시는 이미 올라가지고 충분한 조정까지 나왔고 급반등이 나왔죠. 바닥을 다질 겁니다. 일단 미국이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가 폭락이 나와도 안 빠졌단 말이에요. 애지간해서는 한국 증시는 이제 안 빠집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증시가 좀 더 안정만 되게 되면 종목 장세가 본격화되고요. 지금 시중에 대기 자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무서울 정도로 들어와요, 여러분들. 지금은 종목들이 이렇게 가지만 나중엔 진짜 상승 기울기가 엄청나게 강해요, 여러분들. 단타 치면 안 돼요, 지금은. 네? 진짜 단타 치면 안 됩니다. 지금 계좌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갈아엎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오셔 카페 가셔가지고 종목 진단 한번 올리신 종목들 보세요. 애지간한 종목 다 매도입니다. 안 돼요. 그런 포트폴리오 그런 계좌 종목 가지고 절대 수익 안 납니다. 그나마 지금은 지수가 답보 상태니까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는 조만간에 장세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계좌와 우리 방 회원님들과의 계좌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겁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어제 제가 얘기했던 톤과 지금 오늘 얘기했던 톤이 틀리죠, 여러분들. 어제는 조금 조심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오늘은 뭐예요? 약간은 경계는 하되 그러나 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시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시장은 이제 리스크는 사라졌다. 리스크는 없기 때문에 이제 공격적인 배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적극적인 배팅과 더불어서 조만간에 강한 반등장이 나올 수 있다. 그만큼 시장 대기 자금이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진짜 강해요. 이거 정말 놓치지 마세요. 한 대표가 지금 시장을 하루 이틀 분석 드리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몇 개월째입니까? 몇 개월째입니까?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장 좋다고? 여태까지 시장 얘기해드리면서 틀린 적 거의 없잖아요. 그죠? 이번에 미국 증시 급락 나오는 것까지 예측을 드렸고 이번에 미국 증시는 급락 나오는 것까지 예측을 드렸는데 한국 증시가 이렇게 선방할 것이라는 점까지는 제가 예측을 못했어요. 정말 한국 증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만큼 강한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미국 증시는 분명히 단기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경계를 해라 라는 얘기 해드렸었죠. 첫날 급락 나왔을 때. 그죠? 충분히 해드렸고 그리고 국내 증시는 이렇게 강한 겁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그죠? 보세요. 한국 증시가 이렇게 강합니다. 이렇게 강한 하방 경직이 나와요.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시장에 대해서 분석 드리면서 시장에 대해서 틀린 적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들. 검증됐죠? 확인됐죠? 자신감 가지세요. 무시하지 마시고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 또 단기적인 조정까지 거의 끝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에 대한 관심들을 크게 높여라. 그리고 지금은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보시면서 정말 안 되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엎으셔야 됩니다. 주도주로 옮겨가야 되고요. 현금 있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를 잡을 것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했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잘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그 VIP 요 안내 방송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맨날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들. 고객센터 1588-0648인데 통화 잘 안 되죠?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 몇 번 해보셔야 그나마 될 것 같아요. 그 상담원하고 통화하시려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주 하셔야 되고요. 좀 한가한 시간이 아침 장 출발하기 전에 한 8시 반 정도 그리고 장 중반 주시장 열 때 장 중반이 그나마 좀 한가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 바라고요. 그리고 ARS 결제가 번호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023490-4678 여기로 전화하시면 그냥 안내 멘트 따라 자동 결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좀 편하실 겁니다. 1588-0648 통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또 별도의 상담이라든가 이렇게 그 상담원한테 통화 물어볼 거 없는 분들은 요걸로 1588-3490-4678로 하시면 가입하실 게 편하시니까 그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걸 제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죠.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걸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MBN골드 홈페이지 가시게 되면요. 자, MBN골드 홈페이지 가시게 되면 MBN골드 홈페이지 가시게 되면 여기 한 대표 사진 나오죠? 한 대표 사진 나옵니다. 자, 한 대표 사진에
사진 하단에 여기 카페 가기 나오죠. 카페 가기. 요걸 누르세요. 자, 누르시면 중간에 회원가입 나오죠. 요거 누르세요. 요거 누르시면 이제 요 ARS는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보내드렸던 그걸로 하시고요. 인터넷을 좀 많이 활용하세요.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요 인터넷인데요. 여기 이제 1개월, 3개월 또는 3개월 체크하시고 신용카드 체크하시고 결제하기 체크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제창이 틉니다.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요 인터넷을 활용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요게 제일 편해요. 제일 편하니까 저 인터넷 좀 활용을 많이 하시자라는 얘기 드리고, 오늘도 신규님들이 많이 오셔서 오늘도 제가 또 거의 새벽 1-2시까지는 요즘에는 잠이 부족해가지고 완전 1시 반 넘어가면 거의 초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그 종목 진단 많이 해드릴 것 같아요. 오늘 오신 회원님들 종목 진단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정의원 게시판에 다 올려주세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오늘 답변 드리겠습니다. 못해도 내일까지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종목 여기다 다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으시면 제가 종목 진단 해드려가지고 답변 드릴 테니까 여기다 올려놓으시고, 되는 종목은 안 팔 겁니다. 되는 종목은 들고 가되 안 되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주도주로 내일부터 과감하게 옮겨 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에 답변 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십사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상품 손괴 다 됐고요. 자, 요 ARS 요거 3490-4678 요거 체크하시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매하는 스타일 잡주 매매 안 한다 그랬죠? 예. 그리고 문자 대응 100% 가능합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지 않으셔도 돼요. 오셔서 종목당 비중만 무조건 제가 드리는 대로 문자 나간 대로 비중만 지키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매수 사인 나간 종목은 매도 사인 나갈 때까지 들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비중만 꼭 지키시고 컴퓨터 앞에 안 앉아 계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애지간하면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지 말라고 그래요. 힘드니까. 그리고 가지고 계신 주식은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혼자 못 파세요. 말씀드렸죠? 대표님 팔고 가겠습니다. 못 옵니다. 무조건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셔가지고 아까 정형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은 안 되는 거 과감하게 정리하고 주도주로 갈아탈 거니까 과감하게 그렇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예,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예,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시장 이제 위험한 구간 많이 지났어요. 미국 증시가 조정 나와서 저도 경계를 많이 했고 조심했는데 이제 위험한 구간 지났으니까 이제 좀 자신 있게 대응하셔서, 자, 추석 연휴 전에 좀 풍성하게 좀 만들어야 되겠죠?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올해 연말까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올해 연말까지 주식으로 어떻게든 돈 벌어야 됩니다. 자, 자신 있게 따라오시고 과감하게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회원님들 고생하셨고요. 회원님들 고생하셨고 내일 뵙고, 신규님들은 내일 자 매집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급적이면 VIP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계좌를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게 더 나아요. 가성비가 엄청나다는 거 아시고 과감하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원님들 내일 뵙고요.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